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지난달 30일과 31일이었죠.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만나 대면 회의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문제를 시작으로 기후변화 대처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경제 재건,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G20 정상들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씨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나라에 의미 있고 효과적인 조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동 선언문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세부 사항이나 탄소 중립 시점에 대해선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러시아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는데요. 결국 기후위기에는 공감을 하지만 실천 의지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러니 무의미한 말잔치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기후위기는 곧 인류의 위기라는 걸 잊은 것 같습니다. 11월 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 UCB 제약.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다. 출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밴드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 기술 문의는 불스원 프라자닷컴. 창업은 역시 크린토피아.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문의 1577-4560. 알았어 DDF 알았어. 현금은 알았어 DDF 알았어.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IRP에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수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새 차는 디테일링 세차 맛,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항균 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11월 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2부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이어집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죠. 안동 청년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짜장면과 짬뽕밖에 없는 한국 정치 메뉴판, 양극화 정치와 또 양당제 문제점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어떤 주제 갖고 나오셨나요? 강지혜 아나운서님, 내일 오후 2시에 제가 사는 동네에서 지역사회 중요한 문제를 나누는 주민 설명회가 열리는데요. 네. 강지혜 아나운서도 관심 있을 주제인데 혹시 함께 가시겠습니까? 동네가 어딘가요? 안동시 강남동입니다. 근데 시간이 오후 2시인가요? 네, 2시입니다. 한창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평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주민 설명회, 강지혜 아나운서처럼 평일에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은 참석하기 어려운데요. 바로 오늘 주제는 주민자치 핵심인 주민 참여의 조건과 함정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평등한 주민 참여를 가능하게 한 조건을 예리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민 참여를 반대하는 거를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주민 참여 조건과 함정이란 주제를 들고 나오신 거잖아요. 왜 이거를 선택을 하셨나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안동시 강남동 지역은 2018년 여름부터 3년간 안동 시민운동장 우회도로 건설을 강행하려는 안동시 행정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네.
안동시는 체육대회 유치를 명분으로 외부에서 운동장으로 진입하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단지 바로 뒤에 있는 산 사이에 4차선 도로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저는 뭐 이 도로가 필요하냐, 뭐 추진 과정에서 안동시 행정이 어떤 잘못했는가 이런 거는 생략하고요. 도로를 만들 수는 있는데 이렇게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은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 부분이 섬세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했던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하고 찬반이 팽팽한 이런 의견에는 주민들이 더 많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공사 진행이 소강 상태였다가 갑자기 우회도로 건설을 재개한 시점에 이제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반영할 수 있고 이것은 좀 부득이하기 어렵다, 양해해달라. 뭐 이런 식의 충분한 제공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공사가 언제 시작하고 진행되는지 이렇게 충분히 알리는 게 상식적인 행정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네, 지난 8월 10일 안동시 도시디자인과는 이 강남동 센터에 이런 개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해당 공문에는 주민 설명의 대상을 우회도로 예정지와 붙어 있는 아파트 주민과 이해관계인 대략 한 수백 명, 수천 명이 됩니다. 근데 이 정작 담당자가 센터에 연락을 해서는 통장 몇 명과 아파트 관리소장 몇 명만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흔한 아파트 방송도 안 했어요. 그래서 10명 미만만 와가지고 이렇게 무늬만 주민설명회가 하니까 당일 참가자들의 문제 제기로 무산됐거든요. 이거를 안 주민들이 화가 나서 9월 1일, 15일 안동시 항의 방문했고 10월 1일 안동시장 면담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 개최를 약속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잡힌 게 워낙에 소수만 됐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후에 또 갈등이 있었어요. 이 시간을 정할 때 11월 4일로 잡혔거든요. 네. 이 방송 나간 다음 날인데요. 이 우회도로 대책위층에서는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저녁 7시를 요청했는데 담당 공무원은 저녁 7시가 불가하다며 오후 2시를 주장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대에 설명회 시간 잡은 게 뭐가 문제라는 식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공무원의 노동시간 존중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될 텐데요. 그래서 다시 10월 26일 날 주민들 40, 50분이 시청 항의 방문해서 부시장님을 면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주민설명회는 오후 2시, 저녁 7시 두 차례 열기로 하였습니다. 참 주민설명회 한번 제대로 하기가 힘드네요. 정말 쉽지 않네요. 주민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많이 담을 수 있는 시간대여야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오후 2시, 저녁 7시 두 차례 개최하기로 된 거면 다행히 잘 풀린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시민들이 항의 방문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안이냐를 살펴봐야 되고요. 이처럼 동네는 주민자치에도 많고 다양한 활동들이 열리고요. 또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가 매일매일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시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을 외면하고 자발적인 참여만 강조하면은 주민 참여를 불평등하게 하고 주민 의견 수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은 평일 낮 시간대가 어렵지만 육아를 하는 분들은 오히려 평일 오전을 더 선호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단체가 시내버스와 관련된 주민수다회를 평일 오전 11시, 평일 저녁 8시, 주말 오전 11시, 주말 오후 1시 이렇게 소규모 여러 차례 주민 참여장을 열었거든요. 이처럼 주민들의 생활 패턴에 맞춘 섬세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단순히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했는데 언제 모여야 될지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허순희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주민 참여의 조건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될까요? 네, 주민 참여 조건 3가지가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먼저 2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2가지는 시간과 돈입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야 되고요. 근데 왜 참여할 시간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어도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건데요. 고대 그리스 시민들은 이제 집집마다 노예가 집안 살림 해줬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광장에서 토론도 하는 이런 참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는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 시민들은 돈과 시간이 넘쳐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도 시간도 없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장치가 뭘까요? 나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지만 나 대신 참여해서 내 목소리를 대신 이야기해줘 하는 바로 사람과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돈을 모아서 줄 테니 나 대신 목소리 내줘. 너는 그 일만 전업으로 해주렴 하면서 탄생한 것이
직업 정치인과 같은 대표고요. 두 번째, 이런 결사체인 정당 조합 등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 월급은 정치인 조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바빠서 참여할 수 없는 영국의 그 가난한 시민들이 산업혁명 때 요구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는 분들의 참여를 위한 조직과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과 시간이 지금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조직이 있는 거고 그 조직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는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르신님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 2222 1544 2922 집으로 보청기.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오는 금요일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드디어 결정이 되죠. 국민의힘 경선 후보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네, 사지선다형으로 본선 경쟁력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묻게 되는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되고 당원 투표도 진행돼서 결과가 이제 발표될 텐데요. 엠브레인 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달 29일 30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네. 국민의힘 본 경선 후보 4명 중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 때 경쟁력이 가장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물어봤는데 홍준표 후보 42.1%, 윤석열 후보 33%, 유승민 후보 6.9%, 원희룡 후보 2.6%로 나타나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홍준표 후보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관심이 집중되는 한 주인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그럼 대체로 홍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네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2030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20대 남성의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이른바 홍콜라 효과, 홍사이다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홍준표 후보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고 있는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범여권 성향이 강한 응답자들은 윤석열 후보나 또는 원희룡 후보를 선택하기보다는 홍준표 후보를 더 많이 선택하는 경우죠. 2030 세대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선택 또 이 외에도 홍준표 후보가 지역구는 대구 그리고 경남지사직도 역임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TK와 대구 경북과 영남 이 경북 대구뿐만 아니라 부울경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가는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럼 또 중요한 게 국민의힘 지지층만 봤을 때는 어떤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당윤민홍이다. 당심은 윤석열 후보, 민심은 국민 여론조사는 홍준표 후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렇죠. 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가 더 높다는 것이죠.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떤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인지 물어봤더니 윤석열 후보가 55.1%로 가장 높았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36.9%니까 약 20%포인트 가까이 윤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더 많이 선택받는 결과가 나타나고 우리가 지금 당원들의 당심은 사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당원에서는 좀 경쟁력이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과만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가 더 앞서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원들이라고 하면 이 적극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유추 해석을 해보면 좀 추론해서 분석을 해보면 당원은 윤석열 후보가 더 앞설 것이고 이 국민 여론조사는 홍준표 후보가 더 앞서는 결과로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원에서 윤석열 후보가 워낙 앞서다 보니까 국민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15% 이상 앞서지 않으면 힘들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당원에서 이 당심을 윤석열 후보가 잡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과 또 예상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이 당원의 구조 자체가 책임 당원의 숫자가 전체적으로 한 57만 명이면 이 중에서 50대 이상이 뭐 65에서 70% 압도적으로 많죠. 네. 그러니까 이 연령대가 높은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는 윤석열 후보가 구조적으로 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수도권의 지지를 좀 많이 받는 편인 윤석열 후보인데 수도권 비율이 뭐 TK나 PK보다도 더 많고 물론 이제 TK와 PK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래도 수도권 비중이 상당히 있는 점은 윤석열 후보가 당심을 잡는데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 홍준표 후보가 더 많이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분석과 뭐 전략적인 조언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신기한 말을 했어요. 네. 투표율 70%를 넘으면 한 달간 탄수화물을 끊겠다, 다이어트 하겠다. 이건 그러니까요. 네, 왜 이런 공약을 했고 또 신규 당면 표시는 네. 왜 중요할까요? 강제 아나운서는 다이어트 하실 필요 없죠. 그래도 가끔씩 합니다. 네. 네. 당황하셨지 말입니다. 제가 사실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뭐 이준석 대표 보면 그렇게 살찌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적극적인 당원들의 호응을 또 불어넣기 위한 그런 이제 약속과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70% 이제 넘어가면 이제 그런 약속을 이행을 하겠죠. 이제 이런 이유는 특히 이제 신규 당원들 20대, 30대, 40대의 당원들이 얼마만큼이나 적극적으로 투표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이제 홍준표 후보가 당원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이제 해석도 가능한데 그런데 지난 6월에 전당대회 이후에 늘어난 당원 숫자를 보면 9월 30일까지는 당원으로 가입을 해야 당비를
3개월치 내고 이제 책임 당원 이번에 이제 투표권이 있거든요. 근데 6월 이후에 늘어난 당원들을 보면 물론 2030 당원들도 연령대의 당원들도 늘어났지만 또 50대 60대 이상의 당원들도 거의 같은 비중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2030 세대가 조금 더 6월 이후에 늘어났다고 분석이 되는 것이지 50대 이상의 당원들이 뭐 수적으로 줄어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새로 가입한 당원들 중에서도 50대 이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당원들의 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당원의 구조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분석도 나올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건 이준석 대표의 다이어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은 만큼 당원들이 그만큼 더 적극적이다. 또 더 적극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이준석 대표가 독려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에 이제 남아있는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제 2030 세대 또 60대 이상의 표심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는 또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관측도 있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지역별로 수도권 표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는지 당원들의 표가 됐든 또 여론조사들. 근데 저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있어요. 바로 우리 강지혜 아나운서와 같은 여성 당원 유권자. 네. 이건 정확하게 확인도 되지 않을 뿐더러 어느 한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 쪽으로 쏠려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또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확인되지 않는 여성 당원 유권자가 윤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홍 후보의 손을 들지 이게 가장 남아있는 또 확인되지 않았지만 숨어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면 여성입니다. 2030 당원의 의견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선언이긴 한데 대선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 안철수 후보가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 날 당선이 될지 어떨지 이건 참 전망하기 힘들죠.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런데 당선 여부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치열한 대결 속에 안 후보의 지지율은 안 후보의 경쟁력은 국민의힘에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가져가는 이 중도층, 저 중도 보수층 이 지지층들이 치열한 접전 속에서 프레임 전쟁 대결 속에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합당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안철수 후보가 가져가는 지지율은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열한 여야 유력 후보의 접전 속에서는 당락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영향력의 파괴력은 적지 않다. 작은 거인으로 보입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지금 박스권에 좀 갇힌 모습인데 유권자층 어디를 좀 타겟을 해야 될까요? 박스권에 갇혀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이 안 돼서는 아닐 겁니다. 또 진보층이 결집이 안 돼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유는 아닐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더 지지율이 확장되지 않는 것은 중도층 또 MZ세대 또 여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M여중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요즘 유행으로 밀고 있죠. MZ세대 여성 중도층 M여중. 이들은 결국 어디에 발목이 잡혀있냐면 대장동 의혹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이슈만으로 이들의 표심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얼마만큼이나 미래 비전, 앞으로의 5년간의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어떤 정책과 공약 또 비전으로 잘할 수 있는 이걸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할 때 누구에게요? M여중, MZ세대 여성 중도층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확보해야만 하는 유권자층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M여중, MZ세대 여성 중도층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